그 좋아하는 글씨체구나. 안녕하세요. 네, 서현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저희 공유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우선 이거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창하잖아요. 거기가 하이데거 어떤 그 철학자부터 이게 청학적지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그렇게 심오하고 뭐 큰 내용을 제가 뭐 함축적으로 다 공부해서 담으려고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때까지 건축을 공부하고 여기 청사찾기 과정에서 배운 초강국적 지각 방식을 동원해서 공간을 분석하고 이제 설계하려는 이 과정에서 찾아지는 그 고대 그리스 철학과의 접점들, 그 하이데거가 말하는 접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추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는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었고요. 계속 이제 철학 같은 부분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어지고 또 여러 정보 나오고 하니까 이게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주요 하는 공부 방식이 아니라서 제가 우선 제가 찾은 것들로만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경영학회 때에도 이미 발표한 내용들이 조금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모든 저의 철학적 탐구나 아니면 무슨 뭐 철학가에 대한 뭐 공부나 이런 것들은 저는 시작점은 항상 제가 여기 초강국적 지각을 배우는 것 그거가 전 시작점이다. 제가 제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엘로드를 들고 지나갔을 때 이게 드러나는 그 반응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반응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과 사실적인 측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혹시 다른 것들이 있나 이제 이 관점에서 저는 철학을 이제 보기 때문에 다 볼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이제 보는 관점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시작점은 초강국적 지각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나 그거가 가장 핵심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저 고대 그리스 철학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뭐 이렇게 사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토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각을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철학하기를 실천했고 어떤 또 학파들은 감각에 빠져가지고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또 해탈을 이루려는 어떤 그런 방식을 또 동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강국적 지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저점들이 이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 제가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했는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하이데거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해설을 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할 때 현상학 후설이라는 현상학 스승을 밑에서 이제 조교로 이제 일하면서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도 지었고 그래서 이제 현상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대가로 불리게 된 이유가 이제 그리스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심오하게 했어요. 그리고 후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후설은 그 후설이라는 그 독일 철학가를 지칭한 단어가 근질 직관학이라고 그 사람은 그 현상학을 다루는가 현상학을 본질을 얼만큼 직관할 수 있냐 그거를 핵심 화두로 놓고 현상학을 푼 사람입니다. 후설이라고 이름이 후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마틴 하이데거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노상 이제 다뤘던 이제 핵심 화두가 어떻게 하면 현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현상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해석학이라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원적으로 따지면 해석학과 현상학은 이게 같은 이제 학문체 이제 체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제 쭉 연구하면서 이 철학가가 한 핵심 철학 공부가 그 개념들이 그 단어에 대한 어원적인 연구를 그냥 핵심으로 삼고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단어에 담긴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진리를 발굴했구나 그리고 찾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쭉 하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이데거가 이제
굉장히 핵심으로서 이제 나중에 논했던 이 어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어디서 왔고, 아트, 크래프트맨, 이게 장인들이란 것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진리, 그 다음에 영상을 뜻하는 컨템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삶에서 내지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올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하이데거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하이데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해설을 빌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하이데거한테도 그랬었고, 아까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한테도 그랬었고요. 모든 이게 문제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 화두로서 그때 당시 사람들을, 뭐 다른 또 질문들도 많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체험한 거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상학에서 우리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탐구를 이제 하이데거도 그렇고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이게 이제 측정은 나중에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릴 건데요. 옛날 사람들은 과연 이 측정이죠. 이게 그 삶의 기준이나 어떻게 행동이나 어떤 진리나 이런 거를 탐구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고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나아가는지.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하이데거 자료를 좀 뒤지면서 이게 어떤 터에 이게 측정하는 사진 그림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어쨌든 측정을 뭔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건물 터를 이제 잡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측정에 관한 짧은 내용을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내용의 순서는요, 우선 초강박적 지각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핵심 개념들, 그 다음에 이 측정에 대해서 하이데거의 측정과 여기서의 측정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술, 건축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순서가 그래도 뭐, 핵심 내용은 다 비슷한데.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저기 설령선 선생님께서 뭐 노상 여기서 많이 강의하시던 내용이라서 그냥 짧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초강박적 지각은 감각을 벗어난 지각이고, 내 안에서부터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제 지각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을 이제 한다는 건데요. 이게 저희 과정에서 제가 이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초강박적 지각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서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정확성을 늘리면서 삶에 적용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고, 또 정말 거기에 대해서 생각과 삶을 되돌아보고, 그냥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이 공부가 참나 찾기 원리하는 과정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게 지각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실습을 통해서 이제 실습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힘이 정말 내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구나, 이게 뭘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이제 시간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도구를 들었을 뿐인데, 우리 안에 내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되면 할수록 스스로가 굉장히 삶이 편해지거나 참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목표를 삼았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측정을 이제 하죠. 여기서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이게 어떤 기운이 있든, 어떤 수맥이든, 이게 하방향에서 떨어지는 기운이든. 그래서 초강박적 지각을 통해가지고, 여기 참나찾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우리 풍수지리에서 다루는 이런 생기라고 불리는 개념들, 살기라고 불리는 개념들, 이런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선생님께서 찾으신 다양한 기운들을 실제 측정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또 그림 연습을 하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많은 유적지들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이제 찾아지는 거죠. 나중에 또 터키 같은 제가 정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 기운과 이 건축이 들어가 있는 것, 도대체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 왜 이 기운에도 이 건물을 썼던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없으면 이건 그냥 서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긴 한데 이게 있음으로써 과연 뭘까? 이게 그림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유적을 통해서 또 증거가 되니까 아 이게 과연 진짜 뭐가 있다 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쭉 밟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게 찾을 수 있고 이 기운이 있고 한데 원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더 알 수 있는 것들 이 과연 알게 되면 그럼 과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로서 그 최적의 건물을 짓는다면 도대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런 것도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니까 높이 같은 거나 최적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강학적 지각 방식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리를 깨친 거고 그 원리가 원리를 알게 되니까 다른 무수한 영역에 대한 적용이 그냥 가능해지는 당연히 가능해지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 옛날 고대에서 건축을 할 때 이미 쓰여졌던 어떤 개념이라고. 그때 경영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경영이 원래는 측량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이 경영이라는 어떤 건축을 했고 아까 뒤로 돌아간다면 이제 이런 건 이게 서안에 있는 거잖아요. 대안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측량했을 때는 이게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측량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측량하고 설계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제가 하려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건축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그때 개념도 이미 나와 있었고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량을 통해서 건축물의 털을 선정하고 그 크기를 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빠졌지만 당연히 기운을 어떤 지기 위에 세울까에 대한 부분은 이미 털을 선정할 때 이미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초강학적 지각은 언제나 우리가 발동되어 있는 지각 방식이고 당연히 모를 뿐 우리가 그거를 알아채기만 하면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감각을 벗어난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침이라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제가 빨리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공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다른 문헌도 도서하면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이제 거리스 철학 쪽인데요. 깜짝 놀라는 개념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슷하구나, 정말 똑같구나.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는 거의 다 지금 제가 하려던 거랑 거의 완전 똑같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이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들었어요. 이 진리라는 단어를 갖고 부정형의 단어라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미 가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부정형을 써서 가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런 말 딱 들으면 당연히 이제 초강학적 지각을 이제는 하면서 하는 사람들 언제나 머릿속으로 되뇌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안에는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이미지와 상들을 없애기만 하면 난 이걸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 곧 그렇다면은 이게 초강학적 지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진리가 똑같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상당히 깜짝 놀라지만 어떻게 보면 초강학적 지각이 당연하다는 걸 그냥 거의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테크놀로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보니까 진리를 구하는 그 자세예요. 그 기술이라고도 봐도 되는데 이거가 가만 보니까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테크네라는 이 어원이고요. 이거는 테크네가 원래는 모드, 그러니까 자세 입장.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뭔가 드러내려는 관찰을 하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자세는 고대 철학자들이 자주 이제 했다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는 시각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옛날 고대 철학자들은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막혔을 때
우주 저 끝에서 자기의 자신을 놓고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 뭐냐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이게 view from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distancing 뭐 테크닉이라고 요즘 심리학자들이 따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기 그 묘사하는 어떤 그거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라는 걸 시각화 기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테크놀로지가 어떤 드러내려는 입장으로서 그걸 바라본다면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과도 굉장히 통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데거가 풀어놓은 걸 딱 보면 영어로 이제 제가 그냥 써왔는데요. 이 테크놀로지 어원은 mode of alethea 이게 뭐냐면 to see the to get to at the truth, to see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자세다. 이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크네가 진리를 찾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거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그 자세인데 이 테크놀로지와 연계되어 있는 단어가 레틴이 같이 나옵니다. 레틴. 이거는 아시지만 허용하다. 그냥 레리비 허용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어맡기다. 근데 그러면 아까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테크네라는 건데 그럼 테크네가 어떤 자세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굉장히 활발한 허용 근데 뭐랑 같이 with diligence예요. 굉장한 성실성으로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걸 다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letting all the way to the end.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진리를 갈구하는 자세다. 그게 그 테크네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얘기할 때 항상 허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진리를 획득하는 기술은 그 허용에서 나온다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내어 맡기는 것,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것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성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는 레팅은 이미 제가 내어 맡기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성실이 나온 게 저는 그때 참 저한테는 의미가 컸었어요. 왜냐하면 성실이라는 거가 저희 선생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성실이라니까 이거를 바로 한글에 대한 성실로 번역해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active letting with full diligence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인 거죠. 이제 진리를 발견함에 있어서. 그래서 진리 추구는 반드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허용한 자세가 핵심이다. 이걸로써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원은 제가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아키텍처도 제가 이건 하이데거의 어원적인 탐구한 테크네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은 또 다른 분야에서는 아르케에 대한 어원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아키텍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키텍처도 원리, 근원, 존재 원리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테크놀로지가 결국에는 아키텍처랑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아키텍처 자체가 가지는 거가 거의 이제 테크놀로지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자세. 이것도 똑같이 근원, 원리를 드러내는 어떤 상태,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키텍처에 기반해가지고 뭔가 드러났으면 그것은 다 결과물은 다 아키텍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 비슷한 그 정의를 가지더라고요. 이게 워낙 핵심 개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데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키텍처도 그렇고 테크놀로지랑 이제 건축이랑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게 지금 작아서 그런데 건축에서 이제 올드 섹슨 이제 어원을 따지면은 이게 살다, 집다죠. 그러니까 이게 살다, 여긴 살다입니다. to live, 살다가 무원 이렇게 되고 고딕 언어에서는 문이야. 그 다음에 독일의 고어에서는 바우원. 근데 그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to remain, to stay in a place.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터에 머물러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원을 따져보면은 이게 살다라는 게 그냥 터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to be at peace, 평화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도 어떤 특정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그러니까 삶은 이게 어떤 피스, 평화, 어떤 안락함, 안락함은 아니고요. 어떤 피스라는 어떤 큰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스를 다시 알아보면은 이게 또 프리데라는 단어 속에서 나오는 이게 결국은 자유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어떤 공간, 그러니까 산다는 것, 어떤 특정 공간에 산다는 것이 이게 목적은 원래 그 당시 옛날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기 스스로 진화를 찾을 수 있고 정말 대자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하는 목표로 건축을 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가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여기 있죠. 이거는 독일 고어에서 이제 따온 바우어인데 바우어는 여기서 부안이라는 데서 또 나왔고요. 이게 독일어 알다시피 빈할 때 I am 할 때 일로 또 파생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살다라는 거와 이게 I am 존재와 이게 똑같은 느낌입니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존재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이데거가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한테서 이런 건축가들한테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 대상인 게 그러니까 이 건축 공간과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한 부분을 완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내가 뭐 존재한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어원에서부터 건축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데거가 강의를 많이 했죠. 근데 어원적인 풀이만 봐도 분명히 산다는 것, 존재, 내가 어디 있다는 것, 내가 그러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랑 이제 연결돼 있다는 것만 봐도 그 당시 때 이제 이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또 의문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 때 특정 그 하방형식이 아래에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서 나오다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건축 공간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었구나. 거의 반드시 진짜 어떤 그런 특정 기운들, 좋은 기운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기운들 이런 것들 찾아서 거기에 세우고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고 자기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를 또 닦았겠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하이데거가 직장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짧게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더 파보려고 해도 제가 더 파보려고 해도 이제 문헌에 대한 이제 독일어가 좀 약하고 하니까 더 이상 힘들더라고요. 책도 이제 저희한테 책도 이게 하이데거가 말한 건데요. 그래서 그 건축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너가 이제 말하는 뭐 좋은 공간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했다.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측정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이 언급을 하는데 그 measure taking이죠. 이제 측정은 between 이게 뭔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연결시키냐 하니까 to heaven and earth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측정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거죠. 게이지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 측정만의 독특한 측정 형식과 그리고 측정 법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거의 굉장히 짧게 지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독을 들고 걸어가지고 기분을 찾아서 이 측정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우리 또 선생님께서 강의를 많이 있는 공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인데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법인데, 근데 이것도 측정은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많이 이 사람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표현이나 측정을 완전 사실적으로까지는 못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예 그걸 해놨어요. 이거 번역을. 이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측정이, 그러면 이제 그 측정을 아까 그거 얘기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려면 대상과 합일이 되어가며 하는 것이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침대에서, 근데 이 침대 얘기는 서양 철학에서 제가 몇 번을 다른 철학과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자기가 침대 안에 침대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불 펴고 자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 이불이 구겨져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침대권에게 구겨져 있고, 그런 거가 너가 만들어낸 어떤 지형의 어떤 결과물이고, 그럼으로써 또 대상과의 어떤 이런 합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요번에 제가 다시 보니까는 저기 하이데거 쪽을, 하이데거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침대를 그냥 눈으로 대상을 볼 때는 넌 모르겠지만 침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침대와 하나가 돼가며 침대의 이불의 어떤 조직의 면의 어떤 촉감과 침대의 푹신함과 그 다음에 뭐 침대의 냄새와 뭐 이런 것들을 너가 알아가면서 그 침대를 점점 알게 된다. 그러면서 너의 모든 판단과 너의 모든 센스, 감각과 너의 모든 어떤 이모션, 느낌과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거의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작업을 거치면서 측정을 해나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표현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끝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략하게 제가 그거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측정을 저희 지금 여기서 하는 것만큼 완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기보다 몰랐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다가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아까 봤듯이 이 정도까지 가가지고 뭔가 철학적인 문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저기 하이데거는 아시다시피 노자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노자책을 뭐 끼고 살았다. 그래서 뭔가 동양 철학의 색채도 굉장히 많이 풍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까지 제 시간이 여기까지 와서 제가 판단해 보건데, 어쨌든 측정을 요 정도까지 하고 다 마무리하자. 그리고 이 내용은 하이데거가 이 건축 관련한 그 에세이에만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존재와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측정이라는 얘기는 안 나고, 그러니까 건축 공간을 다룰 때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나 봐요. 측정에 대해서.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멈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초강학적 지각, 고대 그리스 철학 개념들, 하이데거의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초강학적 지각 방식과 고대 그리스 그 철학에서 주장했던 나와 있는 개념들이 통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기에 주의 집중을 통해 있는 그대로 허용이 되도록 맡기는 것이고, 그럴 때 진리는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방식이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테크네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 기계 뭐 이런 쪽으로만 인식되어 오니까 아예 그 원적인 뜻을 잃은 거죠. 그리고 아키텍처 또한 우주의 진리, 보편적인 진리, 근원,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의 부분으로서 순간순간 하는 모든 행위 결과가 아키텍처라는 것이죠. 건축이라 솔직히 번역하는 것도 좀 들어가는데 지금 어쨌든 건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접점들을 찾아봤었고요. 정도의 차이가 언제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 측정이 아까 잠깐 언급은 됐지만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걸 뭘 썼는지 잠깐만요. 네. 예. 이 부분은
초등학교 지각 방식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결국엔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도 잠깐 베일이 들어올리는 것, 진리를 그러니까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더 곧 그거고 그것이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편견과 이미지들이 많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지우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과 명상을 통해 지워나가다 보면 가려져 있는 진리들이 밝게 빛이 날 거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많이 보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요약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원적인 다른 여러 가지 어원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 영역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핵심 진리에 대한 어원, 그 다음에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원,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어원이었고 하이데거가 과연 측정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 못 찾고 이론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까지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그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곧 찾을 수 있었던 게 고대 진리에 대해 고대 그 서적이나 고대 그 철학을 파면서 하이데거도 이렇게 했지 하이데거가 그냥 현대 철학의 사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아직 그럴 수는 없었던 거라고 본인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 안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탐구하는 것만이 자기가 이제 했던 거라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현상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파생돼서 유명해졌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갖고 토론을 하게 되면 또 여러 질문도 해주셔도 되고요. 토론거리로서 이제 이걸 시작으로 이제 오늘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닌데 원래는 이게 좀 더 다음번에 제가 할 때는 조금 더 이거를 풍성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방대해가지고요. 잘 재미있게 더 엮으려면 제가 이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다시 또 가지겠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하이데거도 이거 하면서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또 같이 봤더라고요. 어떤 소크라테스는 삶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러니까 실천하는 부분도 따로 공부하는 또 학파가 있더라고요. 이론을 파는 것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근데 그때 수련 저희 지금 선생님께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리 수련하는 학파도 있었고 피타고라스 학파도 굉장히 감성파로서 소리 짧게 주문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그 참 진리가 들어있게끔 주문을 우선 꾸미고 그 진리를 정말 외우고 또 반복시키고 함으로써 그 말씀이 온 피를 통해서 온 몸이 흐르도록 수련시키는 거 이런 해가지고 보면 정말 이게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과 통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수련 방식 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정말 재밌어요. 다양하고 통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핵심 개념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